본방송 KBN이 한국방송통신진흥원 공모 해외 한국어 방송 자체 제작 지원 사업에 또다시 선정됐습니다. 오늘로 공식 임기가 끝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는 이행되지 않은 공약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에 불법 고용주 면책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퀘스터 여파로 줄어든 국세청 예산이 세무 감사 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 기록 I-94가 오늘부터 각 공항과 항구에서 단계적으로 전자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본방송 KBN이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이 전 세계 한국어 방송사를 대상으로 공모한 해외 한국어 방송 자체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4부작 다큐멘터리 탈북인 그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또다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BN이 제작하는 위안부 기림비 멈추지 않은 그들의 눈물은 최근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통한 미주 한인들의 역사 바로 알리기 현장을 4부작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국 내 대표적 한인타운인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도서관 앞에 세워진 조그마한 기림비. 평소 주목받지 못하던 기림비는 작년 일본 국회의원들과 영사의 타운 방문과 뒤이은 철거 요구로 미주 한인 사회는 물론 미주류 사회 그리고 한국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작년 한 해에만 뉴욕 롱아일랜드, 미서부 LA,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안부 기림비가 추가 건립되고 각 지방정부와 주 상하원에서 연이어 위안부 피해자 결의안을 내놓는 등 미주류 사회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심의 촉매가 됩니다. 네, KBN 특집 4부작 다큐멘터리 위안부 기림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눈물은 최근 미국에 불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또 이러한 악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미주 지역 한인들의 노력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위안부 기림비 멈추지 않은 그들의 눈물은 5개월간의 제작을 거쳐 오는 9월 KBN을 통해 방송됩니다. KBN은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이 선정하는 제작 지원 사업에 2011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세 번째 선정되어 전 세계 한인 방송사 중 최다 선정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로 제32대 뉴욕 한인회가 마지막 임무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승기 회장이 이끄는 제33대 한인회가 출범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한인회 활동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봤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한창현 회장. 한 회장은 오늘 2년 동안의 한인회 공식 임기를 끝마쳤습니다. 2년 전 한 회장이 출범한 당시만 해도 마약, 도박, 가정폭력 등의 문제 해결, 조선족과 장애우 등 소외계층 한인들 포용 환경 조성 등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2대 인수위원회는 33대 인계위원회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마찰을 빚었습니다. 33대 인수위원회가 32대 한인회 자금 지출이 불분명하다고 32대 한인회 인계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인수인계위원회는 뉴욕 한인회관에 모여 극적인 타결로 합의점을 이끌어내며 모든 인수인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수인계 작업을 모두 마친 뉴욕 한인회는 오는 5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회장 이취임식을 뉴욕 한인회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 50만 한인 사회를 대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뉴욕 한인회장 자리가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한인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다음 한인회장에게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안에는 불법 고용주 면책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고용주들은 이 조항에 의해 사면될 수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간 포괄 이민개혁 법안에는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의 사면과 함께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던 미국 내 고용주들의 사면 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를 불법 고용한 미 업체들은 법적 책임이나 벌금 없이 이민자 불법 고용 기록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미 기업들의 불법 고용 인정, 불법 고용에 따른 세금 추징 면제, 그리고 불법 고용 기간의 불공정 임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특히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사면 대상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에 책임이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불법 고용주에 대한 면책 조항은 1,100만 불체자들이 사면과 합법신분 취득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은 사면 대상 불체자들에게 고용 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고용주에 대한 면책 없이는 사면 대상 불체자들의 고용 기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시퀘스터 여파는 국방과 교육, 보건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 전역 공항에도 현실로 나타났었는데요. 국세청도 시퀘스터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청 예산은 6억 달러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 10만 명이 오는 5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7일간의 무급 휴가를 써야 합니다. 스티브 밀러 국세청 청장 대행은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직무 수행이나 단속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컨설팅 업체 알리안트 그룹의 부의장이자 전 국세청장인 마크 에버스는 어제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인력 부족으로 감사 기간이 늘면서 감사 건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버슨 전 청장은 감사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가 느슨해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감사에 걸리면 국세청은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I-94가 오늘부터 전자화됩니다. 각 공항과 항구에서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오는 5월 21일부터는 종이로 된 I-94의 모든 발급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국경세관보호국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각 공항과 항구의 입국 심사대에서 종이 I-94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 I-94를 도입합니다. I-94 전자화는 각 지역별로 순차적 확대돼 오늘부터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카고,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올랜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 등 5개 공항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뉴욕을 비롯해 보스턴, 애틀랜타 등 주요 12개 지역, 공항과 항구에서 실시되며 오는 5월 21일부터는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종이 I-94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하지만 육로를 통한 입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 I-94가 발급됩니다. 한편 정보기관이나 학교, 직장 그리고 차량국 등에서 합법치료신분 입증을 요청할 때 민원인의 불편함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경세관보호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출입국 기록을 온라인으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주류 라이센스 발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류 라이센스 신청서 승인 기간이 2, 3개월로 줄어들면서 그동안의 적체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011년 750건에 달하던 주류 라이센스 적체 건수가 이달 들어 194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라이센스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개선안 덕분입니다. 라이센스 발급이 빨라지자 관련 소매업계와 제조업계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라이센스를 신청한 후 6에서 8개월까지 걸려 신규
업소 개점을 앞둔 상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류 라이센스 발급 업무가 신속해져 일자리 창출과 주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류 라이센스 발급이 빨라진 것은 지난 2009년 주류 국장으로 데니스 로센이 임명되면서 당시 평균 9개월이 소요되고 3,000건이나 밀려있던 주류 라이센스 발급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부패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질병, 사고 등 불안한 미래의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 보험인데요. 가뜩이나 뉴저지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 허리가 휠 지경인데 보험료가 또 오를 것이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료가 올 6월부터 또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은 올해 26개 자동차 보험사가 신청한 인상안을 승인했으며 이 가운데는 올스테이트, 스테이트팜 등 가입자가 많은 보험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올스테이트는 올해 4.6%의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뉴저지 매뉴팩처러스 역시 비슷한 수준인 4.9%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 개런티 보험은 지난 1월 이미 7%를 올렸습니다. 보험당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난 2011년 허리케인 아이린, 10월의 겨울 폭풍 등 계속된 자연재해와 비싼 의료 비용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닥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보험사인 가이코에 따르면 샌디로 인해 4만 7천 대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액은 4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법정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최대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려 하자 3천여 명의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3,300명의 투자자 조합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배적 투자자인 부동산 재벌 멜킨 부자가 지난 2월 이 빌딩을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긴 뒤 주식을 매각하겠다며 기업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어제 뉴욕주 대법원에 주당 $100의 빌딩을 매각하려는 멜킨 부자의 기업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피터 쇼르드 판사는 멜킨 부자의 기업 공개에 위법성이 있으면 기업 공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기업 공개가 이뤄지려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멜킨 부자는 전체 조합원의 75%가량이 기업 공개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킨 부자는 쇼르드 판사가 주당 $100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거나 조합원들이 제기한 $5,500만 달러의 집단 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는 5월 2일까지 조합원 표결을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업 공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우려하고 있으며 멜킨 부자는 기업 공개를 통해 오히려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